일단 개인정보위원회가 제공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개인정보는 우리가 방금 다 안 것처럼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점 좀 애매하지 않나요? 가명과 네. 익명. 네, 가명정보는요. 네.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대체하는 등 이 가명 처리를 통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 필, 근 이 전부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송, 땡, 나이도 30대 중후반 뭐 이런 식으로 표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익명 정보는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명, 삭제, 몰라요. 또 나이, 뭐 30대 이렇게만 표기되고 아예. 전화번호도 아예 삭제, 어. 뭐 사는 곳 대한민국 이렇게만 표시가 되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렇구나.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왜 가명 정보가 이 법 내용상에 들어가 있느냐, 왜 이 규정이 필요하냐. 익명 정보 상태로 활용하면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뭐 보안 침해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니까요. 근데 이 상태로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하면은 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제거가 돼 있는 거죠. 이게 누구 데이터인지도 모르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아 이거 쓸 거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명 정보라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네, 뭐냐면은 이 개인 정보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김땡땡, 뭐 35세, 강남구 어디 뭐 땡땡땡 거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만 제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최대한 정보를 살리는 거죠. 그게 가명 정보 상태고 이 가명 정보로 기업들이 뭐 분석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법적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이데이터의 성공 핵심이 보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하는 것도 예. 보안을 위해서죠. 그렇죠. 네, 이게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네. 원상 복구 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한다든지, 혹은 데이터를 어디 다른데 팔아 넘긴다든지 이런 나쁜 곳에 악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데이터를 거래하고 분석 활용할 때는 가명 정보 상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적으로 명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이데이터 시대, 데이터 경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이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중요시 강조하고 있죠. 데이터 3법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데이터 3법 하면은 이제 2020년 3월에 발표가 되고 발효는 8월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네. 데이터 3법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외우기 쉽게 네. 개망신법 이렇게 개망신. 개망신?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개망신. 외우시겠죠? 개망신 외웠어요. 네, 개망신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망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그다음에 신용정보법. 신용정보. 야. 그래서 다른 개망신법 다른 이렇게 건 외우시면 다 있고 개망신. 야, 너 개망신법 아니야? 뭐 이제 여기 개망신법 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명정보 상태로 분석에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네. 핵심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은 여러 개인정보에 관련 법안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포함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 신용정보법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은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이런 말이 쓰이느냐? 개인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번호요. 주민번호 뭐 이런 아주 그 신상에 관련된 정보도 네. 있는데 네. 매우 중요한 기업들에게 가치가 되는 정보 영역이 네. 금융정보입니다. 그쵸. 동의하시죠? 네. 네. 얼마나 대출을 받으셨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아, 소주 마실 뻔했네. 한 달에 갑자기. 얼마 쓰는 얼마 쓰시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그럼 뭐 예금이 얼마 되는지. 그렇죠. 계좌에 얼마나 돈이 들어있는지. 그렇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이 개인의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다 맞아요. 예측해 볼 수가 카드 있고 내용만 봐도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이잖아요. 자산 상태라든지 네. 뭐 부동산 네. 관련된 우리 금융 자산 관련된 정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네. 바로 이 금융 데이터, 금융 개인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땡땡 은행, 뭐 땡땡 증권 이런 데만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보들이
다른 영역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유통사들이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할 때 이 네.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혹은 어느 지역에서 돈을 많이 쓰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맞춤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통사들이 그런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틀 안에 보호가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3법의 신용정보법 안에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네. 말 바꾸면 마이데이터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사의 금융 데이터들 혹은 또 다른 업종의 그 개인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통합해서 쓰는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허락을 받아라. 네, 그게 바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입니다.